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드루핑 댓글 조작 관련 비상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서울일보 이진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현장 비상의원총회에 앞서 구호제창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창하면 3번 마지막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이 포탈이다. 네이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댓글 조작 방조 공모 네이버를 수사하라. 증거인멸 메인 서버 압수수색 실시하라. 댓글 조작 대선 공작 온 국민이 분노한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네, 그럼 바로 자유한국당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우총사회를 맡은 신보라 원내대변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정수 투쟁을 위해 어제도 철회를 해주신 경북, 경남 의원님들께 깊은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현장 의총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원총회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묵인 방조 현장인 네이버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제114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불철주야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깨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따돌리면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게 술책을 펼쳤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도 특임 검사도 결국은 다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특별수사본부를 고뇌 어린 결정으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식의 참 가당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나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총장 소관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서야 감나라 배나라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수본이나 특임검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동료님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특검과 특수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작년 8억 원에 수상한 느릅나무의 댓글 공작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범죄 단서를 증거를 선관위가 갖다 준 것인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면죄부를 발부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기는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핑계와 꼼수를 통해서라도 특검은 결코 패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사사건건 민주당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면 야당답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정의로운 정의당이 되어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 구성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측근이 특검을 수용하면은 초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여론조작으로 접근 지지도마저 조작하고 조작된 지지도를 바탕으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측근의 작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브루킹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인터넷의 도구적 효율성에 기반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심지어 팩트마저 조작하는 여론 조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포털 유서와 댓글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막강한 근황마저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정보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 이면에 오히려 이것이 도구적으로 악용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 또한 여론 조작 범죄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댓글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분명한 보안 인사입니다. 그 윤영찬 수석이 바로 이 네이버의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방 없이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마저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민주당의 목리로 드루킹 게이트 수사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바둑이와 민주당 김경수위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드루킹 수사를 사실상 해태해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장의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
특검 수사를 촉구합니다. 백은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도르킹이 추천한 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윤영찬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서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소환되어져야 합니다. 권력과 포탈이 유착한 검포 유착의 명백한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르킹 일감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6일 3일에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시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시도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무산됐다며 상당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밝힙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지, 개헌은 국민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꼬투리 삼아 개헌을 정경으로 몰아가고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이 중차대한 개헌을 유해의 선방 당시에 전자결제로 가름하고,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발의한 개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겠습니까? 개헌 가지고 장난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일감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탈이 됐습니다. 이 네이버는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 조작과 공작에 무기방조한 그런 포탈입니다. 더 이상 이 거대 권력 포탈 네이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대 권력 정권과 유착한 네이버를 반드시 네이버를 응징하고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경북 경남 의원님들이 천막농성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 의원님들이 천막농성에 한 번 이상 다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로 이제 한 번씩 다 하시고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하고 인천 의원님들이 천막을 지켜주시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이 정말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투쟁대우가 흐트리지 않게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좌파단체 중심으로 방해 세력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충돌하지 마시고 국회 방어과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잘 이렇게 좌파 세력들 방해 책독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원 댓글 공작 진상조사. 네, 김영우 의원입니다. 드루킹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는 자신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댓글 조작에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범행한 드루킹 일당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모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1인당 무한정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감 클릭수 개입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은 아이디를 무한정 가질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는 172여 개의 휴대폰이 압수수색됐죠. 당초에는 드루킹 일당이 614개의 아이디를 활용해서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그 범행의 규모는 더욱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이디가 2,000개 이상의 아이디가 활용됐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 드루킹 일당이 어느 골방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달빛 기사단, 또 이재명 경기도 후보의 댓글 부대인 손가락 혁명군 등등, 이와 같은 사이버 환경에서는 댓글 부대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 제4의 드루킹은 계속 나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이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이라도 발표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댓글 부대가 댓글 조작을 했고, 언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정을 책임진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은 다름 아닌 네이버였습니다. 때문에 네이버의 부사장이었고 문재인 대선 캠프의 SNS 본부장을 지낸 윤영찬 홍보수석은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이 같은 드루킹 사태를 막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 블로그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이버 쪽지 메일에 혹시 블로그 파시겠습니까? 60만원 드립니다. 100만원 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개인 영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철마다 이런 많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 아이디를 통해서 정치적인 댓글 조작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 국민 게시판도, 국민청원 게시판도 그 진실이 저는 밝혀져야 된다 주장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이슈에 대해서 20만, 30만이 넘는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은 드루킹 일당과 같은 이런 댓글 조작 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특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 김경수 방지법, 댓글 장사 방지법의 통과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과제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분노한다. 댓글 공작, 여론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댓글 조작, 묵인 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특검 국조 수용하라. 네, 이어서 김성태 강남을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네이버 댓글 조작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 앞에서 의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자 언론 위에 옥상옥 구조로 군림해온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람으로서 네이버를 위시한 대한민국 포털의 문제점과 특검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입니다. 이미 네이버는 지난 대선기간 특정 대선 후보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등 공직선거법상 부정이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뉴스 배열을 임의 조정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를 숨기며 부정청탁을 받아 특정 기사 매치 순서를 바꾸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33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었지만 네이버는 단 한 차례 대국민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의 목소리와 지적에는 끊임없이 외면해온 네이버가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정부 비판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의 말 한마디에는 왜 즉각 반응하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다음 날인 19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네이버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네이버 부사장과 NHN 이사를 역임하며 검색어 조작이나 댓글 조작의 기법들에 정통한 윤영찬 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17년 3월 15일 이후 선관 1호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고발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체인 네이버는 단 한 차례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재인 캠프에 유리한 여론조작 회기들을 암묵적으로 수용해온 네이버, 그 연결고리인 윤영찬 수석,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 하는 점입니다. 네이버의 2017년 미디어 컨택트 데이 자료에 따르면 기사 순서를 매일함에 있어 기사의 내용을 잘 표현한 명쾌한 제목의 기사를 상단으로 선택한다 고 애매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박태환 선수 기사 임의 삭제, 그리고 K리그 관계자 부탁에 따른 부정적 기사를
임의로 재배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당시 한석숙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그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네이버 회장사 인터넷 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돌린 문자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약 20명의 댓글 이용자 패널을 통해 댓글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자문단을 모셨다 하더니 실질적으로는 출신, 정치적 성향, 전문성조차도 알 수 없는 20명 댓글 패널을 숨겨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 하면서 포털의 기사 게재를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고 옥상옥 구조를 자리잡아 여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네이버에 대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네이버가 법적으로 필수 정보 제공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네이버를 비롯한 공영 포털이 각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여론 및 댓글 조작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해온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기사 배치 기준 공개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을 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네이버는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무과통신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뉴노멀법을 발의하여 네이버 등 포털이 알고리즘 순서 임의 조치, 댓글 조작을 묵인해 올 수 있었던 원인인 가입자 수, 하루 방문자 수, 댓글 평균 개수 등을 기초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뉴노멀법의 통과로 네이버 등 공용 포털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부정행위, 청와대, 정부 여당과의 커넥션을 밝게 되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석숙 네이버 대표는 얼마 전 과기정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 산업 규제 핵심 간담회를 통해 우리도 해외 사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와 같은 조건에서 사업하고 싶다면서 구글이 채용한 방식인 아웃링크 방식 채용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댓글 조작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독점적으로 포털로 뉴스 소비가 집중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합니다. 결국 포털이 뉴스와 댓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이용자들을 붙잡아두고 광고 수익을 얻겠다는 장사꾼 심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23일 발의한 김경수 방지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에는 댓글 조작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포털에게 매출액의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계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현재의 댓글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이번 드루킹과 같은 사건이 다시금 묵인하려 한다면 향후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한때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네이버의 성공을 바라보며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지금의 네이버는 목록 상권, 중소기업들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일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구멍가게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국민 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에 당당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